개념 없는 사람이 되자. 개념, 여기서 개자의 뜻을 아는가? 쌀가게에 가서 쌀 한 대를 사고 싶다고 하면 주인이 한 대를 재는 대박을 가져와 거기에 쌀을 수북하게 담는다. 그런 다음 주인은 어떤 도구를 가져와 그 대박에 딱 맞게 쌀을 깎아낸다. 그 도구를 평미래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개자의 뜻이다. 개자는 평밀의 개다. 개념은 그야말로 넘치는 너의 생각을 깎아라라는 말이다. 무서운 말이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읽다가 개자의 뜻을 알고 탄성을 내질렀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아직 위대해지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닐까. 모난돌이 정맞는다며 개념 있게 살려고 노력해왔던 탓.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깎아왔기 때문. 우린 이제 넌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란 말을 들으면 좋아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넌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사고는 나로부터 나가는 사고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간다. 반대로 동양의 사고는 들어오는 사고다. 겸손함이 미덕이다. 그래서 서양의 대패는 밖으로 밀 때 나무가 깎이는 반면 동양의 대패는 안으로 당길 때 나무가 깎인다. 돈을 셀 때도 동양은 안으로 접으면서 세는 반면 서양은 한 장씩 밖으로 던지면서 센다. 서양은 생각을 마구 뿜어내는 데 익숙해 있고 동양은 뿜어져 나오는 생각을 붙잡아두는 데 익숙해 있다. 강점 혁명이란 말이 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자는 말이다. 내 아이가 국어를 100점 맞고 수학을 30점 맞았다고 하자.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가? 대부분 수학 학원에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난 국어 학원에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국어 100점을 맞는 아이는 국어가 재밌고 잘하니까 100점을 맞는 것이다. 국어에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수학이 30점이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이다. 수학은 타고나지 못했다. 이런 아이를 수학학원에 계속 보내면 점수는 좀 올라가겠지만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점수를 보면 국어 70점, 수학 50점에 평범함 이하의 아이가 돼 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확신하느냐 하면 하류지향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온다. 중국 탁구가 세계 1위인 이유가 바로 강점혁명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에 허점이 있는 선수는 공격을 더 훈련시킨다. 그러면 수비할 일이 없어진다. 한방 공격으로 게임을 끝내니 말이다. 타이거 우즈가 전성기의 골프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도 강점혁명이다. 타이거 우즈는 드라이버를 가장 잘 쳤고 벙커샷을 가장 못 쳤다. 골프 대회에서 골프 코스를 설계할 때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공을 떨어뜨릴 만한 곳에 함정으로 벙커를 만든다. 그러니 벙커샷이 약한 타이거 우즈에게 벙커는 늘 위기였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의 최고 스승이자 전설의 코치인 부치 하머는 그에게 벙커샷을 연습시키는 대신 드라이버를 더 멀리 칠 수 있게 훈련을 시켰다. 더 잘하는 걸 훈련해 아예 위기를 비켜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100점이 끝이 아니다. 1000점, 1만 점도 있다. 스스로 100점에 생각을 잡아두지 마라.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분출하라. 평균에 맞추지 말고 튀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그걸 기회 삼아 다른 생각을 발전시켜보자. 생각은 깎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 개념 없는 사람이 되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버릇.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아, 엄마가 싸준 김치 들고 올 걸. 아, 두꺼운 옷 가져올 걸. 더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내가 그때 창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 후회의 말이다. 뭐뭐 할 걸 하고 말하는 순간 나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회의 말은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된다. 후회를 하지 말고 그걸 경험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해야 한다. 가져올 걸 대신, 아, 이럴 때는 김치를 가져와야 하는구나. 아, 다음에 여행 갈 땐 따뜻한 옷을 챙겨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각인시키자. 그래야 그것이 실수나 후회로 남지 않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창업할 걸도 마찬가지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나온 일을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하나하나 점검해보자. 왜 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괴로워하는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자.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내가 창업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 인간이기에 나도 후회의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어제도 글을 쓰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좀 더 쓰고 잘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아니야, 그래도 잘 잤어. 어제 더 썼다고 더 좋은 글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푹 잘 잤으면 됐지라고 마음을 바로잡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후회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내뱉자. 김치를 안 싸왔으면 가는 길에 사면 되고, 두꺼운 옷이 없으면 추운 곳 대신 따뜻한 곳에 가면 되고, 어제 책을 못 읽었으면 오늘 읽으면 되고, 창업을 못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뭐뭐 할 걸 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말버릇 중에 가장 쓸모없는 말버릇이 후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독서도 장거리 경주다. 독서와 인생은 장거리 경주다. 둘의 결승점은 죽음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인생을 만들어간다. 문제는 독서가 효율이 나쁘다는 것이다.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겨우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태산보다 많은 책이 쌓여 있다. 독서는 느리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때때로 효율이 나쁜 행위를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독서는 효율이 나쁘고 느리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를 감수해야만 우리는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될지 삶의 해답을 찾아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읽고 또 읽을 뿐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있는 걸 좋아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자꾸 눕고 싶고 핸드폰이나 보며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런데 인간이 이성을 가지면서 신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다. 신이 부여한 본성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거기에 맞춰 살려는 의지를 만들었다. 그 결과 눕고 싶지만 눕지 않고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여 비록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떼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삶, 즉 신에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인간들이 생겨났다. 당신이 이미 책을 손에 들었다면 더는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 고통을 선택했다. 이해한다. 반갑다, 동지여.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왜 뛰느냐고 왜 오르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게 왜 책을 읽느냐고 물어도 나는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수 없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고통을 왜 겪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알고 싶다면 그냥 읽어라. 신에게 도전하라. 때로는 역진이 답이다.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를 읽었다. 대가리를 처박도록 정해진 방향을 향해 앞으로만 달리던 타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뒤로 돌았다. 전진하다 역진하는 타조는 두 방향을 다 경험하지만 이 경험의 여정에는 전진과 여진이 교차하는 신비한 지점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바로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자궁이다. 난 이 부분을 읽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 전진의 반대말은 후퇴가 아니고 역진이다. 내가 처음 돈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더 잘 벌어질 거라는 신비한 힘을 느꼈다. 우리는 꽃밭을 만들 때 이미 만들어진 꽃밭을 상상한 후 꽃을 심어 나간다. 100억 건물주, 500억 매출 1조 기업이라는 꽃밭을 계획해놓고 앞으로 전진하며 꽃을 하나씩 심어 나간다. 그런데 전진하며 꽃을 심다 보면 늘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황무지가 보인다. 그 황무지는 너무 넓고 까마득하다. 이 넓은 곳을 언제 다 채우지라는 생각에 쉽게 지친다. 하지만 역진하며 꽃을 심어보자. 역진한다는 말은 황무지를 등지고 뒤로 걸어가며 심는 것이다. 내 눈에는 오직 지금까지 심어온 꽃만 보인다. 뒤돌아보지 않는 한 황무지는 보이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내가 음식점에서 장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 전진이다. 전진의 마음가짐일 때는 장사 중간에 포스를 자주 눌러보며 아직도 100만 원을 못 넘었네. 언제 500만 원 넘기지 하는 생각에 쉽게 지친다. 반면 역진은 오늘은 한 테이블 한 테이블에 집중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다. 황무지를 등진 채 장미를 심고 백합을 심고 국화를 심듯이 한 테이블 한 테이블에 집중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매출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 5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역진의 마음가짐이 갖는 힘이다. 역진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바라볼 황무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한 송이를 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하늘은 가끔 쳐다보는 것이다. 예전에 유행하던 개그가 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아니,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역진은 낮게 나는 새다. 이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 꽃밭은 이상이다. 현실은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국화 한 송이를 심는 것이다. 아래로 시선을 돌려 현실을 보라. 100억 매출은 이상이다. 지금 당장은 100원, 1000원을 버는데 집중하라. 진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다.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말에 그릇이나 씻어라라고 대답한 조주선사의 말처럼 해답은 낮은 세상에 있다. 진리, 성공, 기회는 위쪽 세상이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아래쪽 세상은 다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태양을 잡을 순 없지만 흙은 움켜쥘 수 있다. 낮은 곳에 집중하라. 흙을 파고 꽃을 한 송이씩 심다 보면 태양은 늘 찾아온다. 진리, 성공,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당신에게. 언젠가부터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얼 얼리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난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조기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 없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다.
현재 일하는 상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파이어족이 되면 출근하지 않고 여행이나 하고 유튜브나 찍으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파이어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목표를 달성할까 말까인데 막연하게 일찍 은퇴해서 편하게 놀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다. 도대체 3, 40대의 조기 은퇴하고 이후 5, 60년은 뭘 하면서 지낼 것인가?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스스로 창의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생산을 하기에 생산 활동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창의적인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파이어족을 꿈꾸지 않는다. 은퇴할 생각이 없다. 창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이 지금 털어버리고 싶은 그 힘든 상태, 그 혼돈은 계속된다. 종류만 달라질 뿐이다. 조던 피터스는 질서 너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혼돈은 계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다. 인생에서 혼돈은 제거할 수 없다. 혼돈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인간은 극복하며 나아가는 존재다. 그때 쾌감을 느낀다. 혼돈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혼돈을 껴안고 혼돈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어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파이어족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계를 성취해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창의적인 생산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로운 이때에도 혼돈은 계속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다. 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자연인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을 즐기기만 하는가? 아니다. 혼돈의 연속이다.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가야 한다.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뭔가를 만들고 쌓아야 한다. 이런 원시시대의 유전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 우리 몸의 생산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선 안님이 파이어족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욕지도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로 요리하고 일출과 노을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단 새벽 2시에는 꼭 글을 쓴다. 글쓰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를 즐겨도 행복하지 않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다. 노는 것도 창의적인 생산이 동반될 때 더욱 즐겁다. 이런 기분 충분히 알 것이다.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파이어족을 꿈꾸지 마라. 그런 의미로 진정한 파이어는 죽음밖에 없다. 죽기 전까지 혼돈은 계속된다. 삶은 혼돈이다. 그러니 혼돈, 고통 등과 같은 단어에 휘둘리지 마라. 파이어족을 꿈꾸는 당신이여. 일에서 도망치지 마라. 당당하게 일을 대면하라. 그리고 일을 사랑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일을 그만두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게 진정한 파이어족이 해야 할 일이다. 남들도 다 그래. 난 안 그래. 사자 단계가 되면 남들도 다 그래. 난 안 그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단번에 와닿지 않는가? 그럼 예를 들어보겠다. 이 글을 쓰는 2023년 4월은 최악의 불경기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남들도 다 그래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게 끝이다. 스스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지, 남들도 그러니까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때의 사자들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외친다. 난 안 그래. 남들도 다 그래에 속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삼각형의 아랫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며 그 자리에 머무른다. 책을 읽고 사자가 된 사람들은 난 안 그래라고 외치며 점점 위로 올라가 결국 소수들만 차지하는 삼각형의 맨 위쪽에 자리한다. 자본주의는 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는 반드시 삼각형의 위로 올라가야 한다. 사자 단계가 되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다. 용기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자본주의의 삼각형을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나선다. 아무리 불경기여도 사람들이 음식은 먹을 테니까, 아무리 불경기여도 되는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난 안 그래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끌려다니는 낙타가 아니라 스스로 영역을 개척하고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가 된 것이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고향 친구 중에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아. 임원으로 승진할지 못할지 난 아무래도 승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뭐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같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얼마나 드는지 검색해봤어. 그러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을 하라고 해서 전교 1등을 했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라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런데 50이 넘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역시 뭐라 해줄 말이 없었다. 그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술을 같이 마셔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찜찜한 마음으로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읽다가 한 구절에서 무릎을 탁 쳤다. 우리는 대답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다. 질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내 친구는 그동안 대답만 잘하는 삶을 살아온 건지도 모른다. 대답을 잘해서 전교 1등을 하고, 대답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가고, 대답을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어제 혼잣말처럼 했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아마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진 최초의 질문은 아니었을까.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전교 1등을 하려면 인생에 대해 질문할 여유가 없다. 주어진 교과목을 공부하기도 벅차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대기업 입사 공부도 그렇다.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 틈틈이 어떻게든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든든한 무기다. 전교 1등, 좋은 대학, 대기업을 위해 수많은 정보들이 내 머리를 공격한다.
받아들이기도 바쁘다. 그 와중에 책을 읽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정보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대답을 위한 정보들로 가득 찬 내 머릿속을 질문으로 정화시키자. 그래야 산다.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 삶을 지배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건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에서부터 대답하는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순식간에 나이 50이 훌쩍 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라. 그런데 대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공부하고 숙제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질문할 여유도 없다. 그렇게 질문은 던지지 않고 대답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쪽짜리 세상에 갇혀버린다. 그러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라. 그래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대답의 세상이 아닌 질문의 세상을 살아야 한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이고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다.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던질 결정적인 질문을 찾아보자. 좋은 질문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바로 지금. 질문을 던져라. 보라. 책을 읽고 있으니 질문이 계속 떠오르지 않는가? 당신은 이제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모든 걸 쉽게 하려고 한다.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려 한다. 매일 출근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저절로 벌어지는 돈으로 쉽게 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 쉽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쉽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은 쉬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누워만 있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운동을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쉬운 방법이 바로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는가? 쉬운 것만 찾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하면 몸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정신도 몸과 똑같다. 어려운 길로 단련하지 않으면 정신도 병든다. 책에서 저자는 쉬움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함정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경험을 쌓으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지난 20년간 독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저자의 생생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읽고 질문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